왜곡과 날조로 얼룩졌던 하이브 사태가 이제 거의 일단락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별거 아닙니다. 미니진 씨가 하이브 측에다 뉴진스를 좀 그만 따라하게끔 빌리프랩을 막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왜곡과 날조가 정말 많았는데, 현실과 가짜뉴스만 추려보자면은 현실에서는 미니진 씨는 가처분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프랩은 미니진 씨의 기획안을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뉴진스의 음해 시도도 했었고요. 조아무개 씨라든가 박아무개 씨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국감의 증인으로도 불려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미니진 씨가 하이브 측에다 메일을 보냅니다. 뉴진스 자꾸 따라하지 마라. 근데 이 메일을 보내고 며칠 뒤에 바로 미니진 씨는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미니진 씨에게 씌워졌던 프레임은 50-50이었어요. 템퍼링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템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이 템퍼링에 대한 프레임은 아주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사로 인해서. 그래서 미니진 씨가 입장문을 발표를 하죠. 근데 이런 입장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굉장히 긴 장문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장문 안 읽습니다. 세 줄만 넘어가면은 글을 안 읽어요. 근데 이런 입장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민진 씨는 즉시 반박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굉장히 매도가 완전히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언론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논점 흐리기다, 무례하다, 자의식이다.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근데 미니진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은 계속해서 미니진 씨를 템퍼링으로 몰아가요. 완전히 수세에 몰려버렸죠. 그래서 미니진 씨가 선택을 했던 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완전 기자들이 플래시를 엄청나게 터뜨리죠. 막 죽어라는 식으로 막 플래시를 엄청나게 터뜨립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할 말은 또 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또 열심히 진행을 했어요.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카메라 표시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죄송한데 저희 어떤 게 뭔지 내가 제대로 경험하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저한테 SM 있고 미니지 월드 건설해봐라.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되게 분기탱천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원님 일단 N팀이 뭐냐면 N팀이 이게 뉴진스를 그때 이름이 없었고요. 그냥 뉴팀 해가지고 그냥 N팀. 근데 일단 N팀부터 잘 냅시다. 그래서 잘 내려고 내가 안 하던 방송국 출연까지 하잖아. 내가 반말하는 사이니까. 나 팔아서 내가 띄우려고. 근데 유키즈 작가님이 우리 컨텐츠 내가 좀 보여드렸어요. 너무 좋대. 너무 잘 될 것 같대. 근데 겐세이가 쩔죠. 회사가. 이거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여지껏 맡아도 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모순이다. 지원님 나한테 그 당시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지원님 뺏고. 우리는 방해할 거니까 너 혼자 잘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저한테. 지금은 솔직히 그런 느낌이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민진 너 우리가 이런데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제가 느꼈을 때는 신우님은 이미 그 사쿠라랑 김채원이라는 팬덤을 가진 강력한, 그 당시 아이가 잘 되고 있어서 대학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인그룹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기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평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 만든 거고.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꽁지가 이겨. 지금에 와서 보면은 미니진 대표가 굉장히 나이브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시혁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믿었고, 하이브의 임원을 이렇게 말을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뉴진스 기획안은 이미 빌리프랩으로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이브의 임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미 빌리 프랩으로 뉴진스 기획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미니진과 뉴진스를 골로 보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일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설득력을 지닌 기자회견이었고,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자마자 하이브 다놀드 사이비 사태가 전국을 강타합니다. 미국에서는 단요가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다놀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명상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미 완전한 사이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다놀드를 사이비로 부르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집단인데, 이걸 누가 터뜨렸냐면요, 길티 아카이브가 터뜨렸습니다. 다놀드 사건이 잠잠해지고 나서 길티는 고소를 당하죠. 완전 음침한 새끼들이에요. 어쨌든 길티의 그 트윗 몇 줄 때문에 완전 인터넷이 뒤집어졌죠.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다놀드는 한때 정신수련 열풍이 불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수련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업성과 종교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is a cult? I think the word cult is very subjective, but I can say with 100% certainty, I believe this is a very destructive group. 파급력이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런지 하이브도 이때부터는 언플이 좀 약간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약간 감을 못 잡는 느낌? 오늘 오전에 미니진 씨가 2월부터 뉴진스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비슷한 제목에다 거의 복부은 내용이 살포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니진이 또 뉴진스를 빼돌리려고 미리미리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니진 씨는 또 사실 무근이라고 해요.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미니진 씨 말을 믿어야죠. 왜냐? 이런 기사 도배로 사람들을 속이려면 하이브는 사재기 기사부터 막았어야죠. 한쪽에서는 막 다놀드 터지고 막 한쪽에서는 그 예전에 그 법원에서 사재기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계속 터트리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죠, 당연히. 제 생각에도 당연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놀드와 하이브의 공통점이 있는데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비 맞거든요. 대법원에서 인정한 건데 얘네는 계속 아니래. 이때 이제 뭐 임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놀드는 좋은 곳이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조회수가 뭐 300달이 막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임금정이라는 사람을 담궈버렸죠. 안티사이비라고 하는 그 검색을 해보면은 사이트가 겁나 많이 나와요. 한 3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요, 다놀드뿐만 아니라 뭐 젠요가, 벤자민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겁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바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구라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해서 만든 어떤 팩션?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놀드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어찌됐든 대법원에서 다놀드를 사이비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놀드는 이 쏟아지는 비난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계속 막 CBS 이런 데서 계속 터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잼민이들이 다놀드의 총공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놀드에 쳐들어가서 이제 뉴진스의 OMG를 추는 게 엄청 유행하는 챌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잼민이들이 막 여기서 패악질을 부리는데 얘네들 촉법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을. 건드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로요. 이렇게까지 다놀드를 몰아붙인 게 이제 허태선 목사님이죠. 이 허태선 목사님이 대법원까지 끌고 갔어요. 이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번호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주작이 아니에요. 진짜 대법원이 다놀드는 사이비라고 불러도 별 할 말이 없어. 이런 식으로 했고, 이 판결문을 보면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뭐 끝난 거지, 다놀드는.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 뭐 다놀드가 고소한다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얘네들은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원 판결 때문에.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름을 바꾼 거죠.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 또 뉴진스는 버블검을 발매합니다.
근데 레카인 이진호가 버블검을 이제 표절이다, 샘플링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 자료를 배포를 해요. 여기 보이는 이 자료처럼 이거 완전 짜집기 된 그런 자료인데 그 버블검이랑 샤카탁의 한 2초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 붙여 놓은 거야. 저거를 이진호가 만들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DAW를 사용할 수 있어야 저걸 이어붙일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어. 그 자료를 그냥 그대로 띄워놓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진호가 뉴진스를 죽도록 까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진호는 이거 감옥을 보내든가 아니면 민사를 걸어가지고 얘는 돈을 한 1억 정도 뱉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샘플링이라는 거는 추출을 해야 돼요. 원본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버블검에서 추출한 그런 게 없잖아. 뭔 샘플링이야 멍청하게. 버블검의 엄마 음악은 키쿠치 모모코의 미스티컬 컴포저예요. 표절이 아니라 그냥 닮은 음악인 거죠. 이진호라는 사람이 진짜 형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막 제비와 선수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막 이런 거 막 영상화하고. 아 진짜 급이 완전 떨어지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엮였습니다. 나 이런 인간이랑 엮이는 게 제일 기분이 나빠요. 샘플링도 아니고 표절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니까 허위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박을 합니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이거는 뭐 수익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뻘짓 같은 거죠. 어찌됐든 샤카탁이랑 뉴진스는 장르 자체도 다르고요. 코드도 다르고 리듬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같은 흑인 음악이니까. 근데 샤카탁은 퓨전 재즈, 뉴진스는 시티팝. 코드 다르고. 샤카탁은 그거 연주곡이에요. 그 이제 세더댄이라는 노래는 연주곡입니다. 뉴진스는 이제 뭐 그냥 일렉트릭 팝 이런 느낌이고. 카피는 뭐 빌리 프랩이 했죠. 그 뉴진스 기획안 가져다가 만든 팀 하나 있잖아요. 이때부터 계저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김어준은 자기가 뭐 어도 대표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1배였던 시발단 구창환이 지금 하이브 쪽에 붙어 있거든. 이제 김어준도 구창환이랑 한패인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골로 보냈던 시발단이랑 이제 한패인 거지. 김어준이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싸움이 되게 힘들어질 거를 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수도 미니진을 싫어하는데 김어준까지 저렇게 선동을 해버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딸피들이 존나 몰려온단 말이야. 김어준 뭐 이진호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아재들이 아이돌파 안에 들어와서 미니진을 겁나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니진 대표의 무속인 카톡을 이진호가 공개를 해버려요. 원본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호가 말하길 그 하이브 관계자가 보여줬대요. 그냥 범죄죠. 범죄자입니다 그냥.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야 멍청하게. 이진호가 보여준 이 자료들을 보면요. 한 문장씩 잘려 있죠. 완전 더럽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다 싶은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저렇게 붙여놓은 거지. 어찌됐든 이진호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봤다고 했으니까 원본을 봤다고 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죠. 그 와중에 저도 좀 충격받은 카톡도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카톡도 자세히 보면은 민희진 대표는 그냥 대박이라고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전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소재들만 가지고 유튜브에 뿌리고 하다가 벌금 때려맞고 이제 또 민희진 대표한테 고소당하고 이제 팀 버니즈한테 고소당할 일만 남아있죠. 네. 이런 와중에 또 뉴진스는 스케줄대로 하우스잇을 발매를 합니다. 아주 대박이 났어요. 마이애미 베이스라고는 하는데 마이애미 베이스 같지는 않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애미 베이스를 좀 뉴진스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춤을 엄청 잘 춰요. 와 너무 날라다녔어. 저는 이 싱글에서 버블검이 제일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하우스잇이 진짜 괜찮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뉴진스 앨범은 또 잘 됐는데 민희진 대표가 이때 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대표이사로 재임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어서 이 사람들이 곧 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민희진이라는 사람을 아예 몰랐는데 뉴진스와 민희진은 어떤 관계인가,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 업계에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파묘를 했었어요. 참 열심히 살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때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격의 고변 뭐 이런 분들이 하나둘 이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되게 안 좋았어요. 전망이.
하이브 다놀드 사태 때문에 뉴진스 안티들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진호나 김어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뉴진스가 진짜 완전 전방위적인 폭격을 받습니다. 안티 세력으로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 팬덤이랑 그 안티 세력이랑 싸움이 붙어요. 온라인에서요. 그때 등장한 충격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칼시역이죠. 이 새끼 왁구 좀 보세요.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걸스 플래닛 999라는 애들의 이제 평균 왁구거든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얘가 뉴진스를 욕하기 위해서 남현계리랑 싸워요. 그리고 개같이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분에 못 이겨가지고 뭐 서울역에서 한번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난 예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경찰들이 또 테러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얘 바로 잡혔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걸풀계 시발단 이런 인간들이랑 한패가 된 거죠. 보수나 진보 쪽 인사들이 전부 뉴진스나 미니진 대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채널을 걸고 보수와 진보를 화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뭐 구독자를 많이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공익적인 마음이었죠. 그렇게 공익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 아직도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지 못했어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난잡한 와중에 저는 미니진 대표가 가처분해서 패배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겨버리더라고요. 이걸 이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니진입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네.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 이제,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저희의 상황, 그리고 그냥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먼저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기도 했었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 지인들이나 뭐 응원해주신 분들 이런 어떤 제 주위의 분들보다도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명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DM으로도 그렇고 커뮤니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댓글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지인들이 캡처를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되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사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진짜 막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난가라고 생각하시는 저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뭔가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니진 대표가 이기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는 하이브랑 안티 뉴진스 세력들이죠.
진짜 완전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일릿이 그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 뉴진스 안무가들이 올린 거 막 인터넷에 떠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아일릿을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비슷한 거는 맞아요. 근데 빌리프랩 쪽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 완전한 새로운 건 없지. 근데 그 얼마 전에 기획안이 유출이 됐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심을 팔아먹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인간들이 이거를 기획을 했구나. 이거를 만들어 놓고 원래 주인을 담그려고 했구나.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를 하고 있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른들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일릿은 거의 표절 그룹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6월 11일에 빌리프랩이 진짜 역대급 영상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뭐 무모한 자폭, 뭐 완전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봐도 진짜 어이가 없고 그냥 자폭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때부터 빌리프랩은 미니진을 고소했다 뭐 이게 거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데 사실 기획안을 가져간 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완전 적반하장이죠. 어찌됐든 이 당시에는 이 영상이 진짜 웃겼어요. 뉴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그룹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팬덤들이 화가 났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역다가 한 10만 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거든요. 이 영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문장들 중에 한두 개를 발췌를 해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김현장이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미국 법원에다가도 제 신상 공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고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진우 시켜가지고 막 표절 시비 걸고 미니진 대표 고소했다고 막 소문 내고 그렇게 해도 뉴진스는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갑니다. 슈퍼내추럴 발매하죠. 또 대박이 나서 이제 개저씨들은 이제 슈퍼내추럴이 됩니다. 제가 추정을 하기로는 빌리프랩이 그 기획안을 이미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뉴진스는 망해야 돼. 근데 뉴진스가 막 한번 팔면은 그냥 100만 장씩 계속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뉴진스를 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 이제 조 아무개, 박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그 장용우 기자한테 많이 팔린 거 아니다, 많이 팔린 거 아닌 것처럼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빌리프랩이 기획안을 가져갔다라는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하이브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 유통 과정을 미니진 대표가 직접 할 수 있었더라면은 오리콘의 집계 방식에 맞춰서 유통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고발을 당해서 이제 꼭 범죄자가 될 조아무개, 박아무개의 생각과는 다르게 뉴진스의 인기는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아재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무라카미 씨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안84, 유병재 씨 뭐 어마어마해요. 뉴진스 앨범이 일본에서 4만 장밖에 안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도쿄돔을 어떻게 9만 명이나 채우겠습니까? 도쿄돔 입장권이 훨씬 더 비싸요. 앨범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할 때 콘서트라고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건데 팬미팅으로 해서 티켓값도 굉장히 저렴했고 굉장히 괜찮은 팬 서비스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공연 후반부에 멤버들이 디토를 부를 때는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슈퍼내추럴을 발매를 하고 뉴진스 스타일이나 미니진 대표의 스타일을 좀 알게 됐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거죠. 퍼렐 윌리엄스가 작곡했던 마나미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었죠. 그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올바르게 만드는 거를 또 일본의 음악 팬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니진 대표가 어도의 기획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줘서 일본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는 기획은 경험과 어느 정도 음악적 지식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허세련이나 김태호 씨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 데뷔는 이제 푸른 산호초로 데미를 장식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쿠팡 플레이보다는 그 버니즈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 분 계세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런 바이브를 또 깨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샤카탁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브 사태를 보면은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버러지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헛소리를 하고 사라지고 이런 게릴라전을 펼치거든요. 그때마다 언론들이 존나 잘 도와줘요. 검증된 자료가 없는데 언론들이 막 하이브의 나팔수처럼 존나 잘 도와준다고요. 샤카탁 지금 도망갔잖아요. 음악학자 데려온다고 해놓고는 지금 4개월 지났어. 음악학자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오나봐. 제가 그래가지고 이 샤카탁이랑 뉴진스 버블검을 스템으로 분리를 한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X에 있는 샤카탁 계정에다가 DM을 보내놨었어요. 엄청난 양아치들입니다. 저 빨리 죽어야 돼요, 쟤네들. 뉴진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당시의 모든 이슈들은 그냥 뉴진스를 흠집내기 위해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슈를 좀 길게 가져가면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해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샤카탁의 표절 시비가 이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될 때쯤 과즙 게이트가 터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터져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그냥 놀림감이 되었죠. 그림이 너무 기괴해. 물론 뭐 사업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기괴하다 이거예요. 남자는 50대인데 나머지 2명은 20대야. 너무 그 모습들이 기괴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놀려 먹었었어요. 제가 이 과즙 게이트를 보면서 누군가가 방시혁도 같이 담그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가 저거를 시킬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연히 어떤 한 유튜버에 의해서 찍힌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런 장면이 나오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24년부터 하이브를 지켜봤잖아요. 하이브는 악재가 생기면은 뭔가 민희진이나 뉴진스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난데없이 퇴사자 A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뭐 민희진한테 쫓겨났고 민희진이 무슨 술접대를 시켰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겁나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민희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이 퇴사자를 뒷담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뒷담을 언론에다가 유포한 거는 누구죠? 민희진 대표가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하이브겠죠. 그럼 하이브를 고소를 해야지. 근데 하이브 쪽에서는 또 퇴사자를 위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퇴사자가 겁나 민희진 대표를 또 음해를 합니다. 술접대를 시켰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냥 광고주 미팅이었어요. 광고주 미팅은 재밌는 거야. 광고주랑 친분을 잘 쌓아두면은 나중에 이직할 때 엄청 도움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사자가 피해자 프레임을 자기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퇴사자가 아주 뱀같이 잘 싸웠어요. 근데 퇴사자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부대표를 건드려 버렸다는 거죠. 이 퇴사자는 민희진 대표가 부대표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둘 다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냥 어도에서 일한 지 둘 다 별로 안 됐어. 그러니까 편파적일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퇴사자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부대표가 자기를 뭐 성희롱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인사과에도 신고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성희롱이 심했는데 왜 경찰서에는 신고를 안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퇴사자는 구라가 탄로납니다. 거기에다가 뭐 부대표도 사과를 했으니까 민희진 너도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뺑기를 치는데 부대표는 자기가 사과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사과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이게 경찰서에서는 사과를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퇴사자가 주장했던 그 성희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과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적극 부인하잖아요. 성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사과를 안 했다. 적극 부인을 하면은 그 고소하는 사람이 그 성희롱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경찰한테 증거를 줘야 돼요. 근데 증거도 없이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고가 되는 거죠. 민희진 대표 말이 맞아요. 어떻게 저런 수준의 인간이 연봉을 1억 넘게 받을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부대표는 이 퇴사자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려요. 퇴사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처벌받습니다. 저 사람 하는 말 중에 진실이 거의 없어요. 퇴사자 관련 이슈가 끝나기도 전에 민희진 대표가 사임을 했다는 가짜뉴스가 또 뜹니다.
스포츠조선을 비롯해서 뭐 테나시아 이런 삼류 찌라시들이 가짜뉴스를 배포를 해요. 사임이랑 해임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임이라는 거는 스스로 나가는 거고 해임이라는 거는 이제 강제로 나가는 거고,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죠. 저 스포츠조선이랑 테나시아 이런 데는 가짜뉴스를 배포한 겁니다. 대표직이랑 풋옵션 모두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주관 계약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계약 같은 거를 하겠습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되자마자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김주영이라고 하는 그 방시혁 닮은 분이 어도의 대표로 오게 됩니다. 아, 진짜 X나 꼴보기 싫어요. 대표로 오자마자 신우석 감독한테 반이수 영상 내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신우석 감독이 영상을 내리겠다고 공지를 하니까 바로 이 짭도어가 헛소리를 또 합니다. 뭐 신우석 감독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근데 신우석 감독도 보통이 아니죠.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거짓말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도어에 있는 직원을 또 팔아먹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아니, 반이수 채널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고주랑 어도어랑 다 얘기 끝내고 계약 다 한 건데, 그게 무슨 계약 위반이니 지적재산권 침해니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엔터 산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또 관상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관상을 보면은. 신우석 감독이랑 이제 짭도어가 설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 다놀드랑 똑같아요. 뻔히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자기네들은 종교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래잖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는 그 태도가 진짜 너무 역겹습니다. 결국에는 또 고소 엔딩입니다. 그 있지도 않는 사실을 신우석 감독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신우석 감독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사람들한테 헛소리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짓거려 놓고는 신우석 감독한테 연락해가지고는 막 회유를 하고, 뭔 개짓거리입니까? 결국에는 신우석 감독도 포기를 했어. 이래도 또 하겠지 이러면서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짭도어는 답이 없어요. 이런 회사는 존재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 외부에 있는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대표한테 이 정도로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썩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뉴진스가 긴급 라방을 켭니다. 우선 이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일해오신 많은 분들께서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마음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뉴진스로 데뷔가 결정된 이후에 저희 멤버들은 다 같이 모여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민희진 대표님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함께 일하는 어른들에 대한 경계심과 뭔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시는 분은 처음인지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차이를 느꼈고 당연히 그런 면에서 더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Even before debuting as New Jeans and through all of the time that we spent together with 민희진 대표님, all of us felt that the music we wanted to make and the kind of world we wanted to build together, our vision, was similar in so many ways. With 민희진 대표님, we were able to prepare each and every task.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말 많은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점점 더 늘어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연습생 시절의 영상과 그리고 의료 기록 같은 그런 사적인 기록들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저희는 그걸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 하이브 건물의 4층이 태아랑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다른 직업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되게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저희는 그걸 위해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일들 할 수 없게 되었고 세워놓은 계획들마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이제 하이브 팬덤들. 그래서 정국이 딱 나서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뉴진스 라방에 이제 정국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제 하이브에 대한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장영훈 기자가 1번이었죠. 일본에서 102만 장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전체에서 팔린 건데. 아, 전체 팔린 거. 일본에서 판매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뉴진스는 우리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언젠가 이걸 뭐 떠나서 뉴진스가 안 되는 걸 홍보해야 되는 게 분명히 낫고 한데 팩트는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좀 못해서 이 녹취가 일부만 이렇게 나온 건데 전체적인 녹취를 들어보면은 장용우 기자를 회유하려고 한다거나 장용우 기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그거가 딱 발각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팀 버니즈가 움직이고 팀 버니즈가 이 관련된 범죄자들 싹 다 고소해버립니다. 장용우 기자 폭로 때문에 하이브가 그냥 난리가 나죠. 그리고 9월 29일 2초 만에 완판된 민희진 현대카드 강연에서 의미심장한 곡이 소개됩니다. 제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여기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거에 탑라인이 붙든 말든 이걸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냥 되게 영상이 그려지는 음악이라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곡이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틀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표절 시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표절이라는 거는 창작인에게 그냥 사형 선고거든요. 근데 빌리프랩은 이미 뉴진스의 기획안을 가져갔잖아요. 더 이상의 표절 시비가 왜 필요하죠? 창작의 세계에서 빌리프랩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폭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안호영 위원장이, 환노위 위원장이 한이를 국감에 초대를 합니다. 국감의 흥행을 위해서 불렀던 거죠. 사실 환노위에서 조명을 하고 싶었던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를 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어떤 여직원은 사장이 막 사귀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다음날 바로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괴롭힘 막 당하면서. 문제가 많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범죄라는 것은 이제 환노위가 확실하게 홍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결국에 뭐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나쁜 것이라는 그 어젠다를 확실하게 대중들한테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환노위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이가 또 국감이 흥행함에 있어서 또 공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해주겠죠. 하이브 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환노위는 전략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만 일을 하면은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식기도 전에 하이브 내부자의 표절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빌리 프랩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아갔다. 그리고 뉴진스의 기획안을 전달해준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빌리 프랩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보고 아일릿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일릿이 발매를 하고 난 다음에 뉴진스의 기획안을 봤다. 그러면 표절이 아니죠. 근데 아일릿이 발매되기 전에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아갔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의 그런 그룹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데요? 빌리 프랩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가져갔다고 증언한 증인에 따르면은 미니진 씨가 방시혁 씨한테 기획안을 줬어. 근데 그 방시혁 씨가 빌리 프랩한테 줬어. 그리고 나서 아일릿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예? 이게 타임라인이 맞는 거잖아요. 기획이 전부인 엔터 바닥에서 기획안을 가져갔으면 기술 탈취나 다름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CCTV 때문에 걸렸어.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훔친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면은 믿어줄 경찰이나 판사가 있을까요? 보통 처벌받습니다. 편의점에서 몰래 아이스크림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게를 나오면은 그냥 그게 절도입니다. 김주현까지는 잘 버텼지만 결국에는 이제 도계자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김태우 씨가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죠. 사과를 하고 다니세요. 당신들이 잘한 거 없으면은. 임원 제출용 보고서에 무슨 아이돌들 외모 품평이 들어가 있고 그게 정상입니까? 물론 그 보고서를 다 봐야지 알겠지만 민영배 의원이 그 보고서를 한 번에 다 까도 되겠냐고 물어볼 정도면은 그 내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의 하이브보다 시총이 한 50배 정도 높아요. 근데 그런 삼성에서도 국감이나 이런 데 불려 나오면은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저자세로 나오거든요. 김태호처럼 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회의장에 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하이브의 공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겠다잖아. 그거를 보고 이제 의원들이 황당해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냥 그 회의장 자체가 공분의 장이 돼버렸어. 이 하이브의 입장문 하나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분들이 그걸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이브는 이게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게 법에 저촉되든 뭐 저촉이 되지는 않든 그냥 일단 고소를 박는 거지. 분기별로 그냥 그걸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돼요. 자기네들이 엔터 사업을 안 하면은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까. 그러면은 욕을 안 먹는다니까. 자기네들이 맨날 방송 때려받고 바이럴 때려받고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그것도 뭐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이돌 팬덤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음해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그게 고의적인 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보고 들은 거를 그냥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용인을 못하고 그냥 분기별로 다 잡아다가 고소를 하는 수준이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법인이 개인을 고소 못하는 그런 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봉쇄 소송도 그 방지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전 국민이 평화롭자고 만든 그런 법들인데 악덕 기업들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 27일까지 있었던 일을 지금 이렇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민희진 대표가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그 사건까지도 이제 영상에 담았어야 되는데 발표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고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에서 이렇게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잃는 거는 돈밖에 없어요. 민희진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뉴진스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 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은 영상이 긴데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서 타임라인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올릴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한번 더 해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민희진 대표가 다큐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